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가 급격하게 더워졌습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이미 에어컨을 준비해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서야 에어컨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거실에 스탠드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한데 작업실을 서재로 옮겨서 에어컨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LG전자에서 2020년에 새롭게 내놓은 인버터형 이동식 에어컨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67만 9천 원에 5월 말에 주문을 했고 6월 2일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속형이 아닌 듀얼 인버터가 들어간 2020년 모델은 네트워크가 연결 가능한 녀석도 있는데 저는 일반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에어컨 시장에서 이동식이나 창문형은 작년까지는 정속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인버터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정속형을 구매하는 분들이 계신데 장기적으로 봐서 전기세를 생각하면 무조건 인버터형을 사야 합니다. 가장 쉽게 정속형과 인버터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정속형은 적정 온도에 도달하고 나서도 같은 전력을 계속 소모하는 것이고 인버터는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집에 도착한 본체 박스와 설치 키트 박스까지 제법 부피가 있습니다. 박스는 위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외기 역할까지 다 해야 하니까 당연하긴 하죠.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는데 제 키가 179cm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설치하는데 걸린 시간은 넉넉히 30분 정도인데 설명서에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어서 따라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설치판을 창틀에 고정하고 단열재를 끼워주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해야 단열재를 손쉽게 제대로 끼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판이 창문에 장착된 모습을 보면 비교적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창문형과 이동식을 고민하다가 창문에 영향을 덜 주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기본 설치를 마치고 에어컨에 달린 호스를 연결하기 전에 창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설치해야 하는데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창문 스토퍼가 L자형 고정 브라켓이라서 움직이는 창문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게다가 들어있는 나사목 끝이 몽퉁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철물점에 가서 1,000원도 안 하는 스토퍼를 하나 사왔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고정되어 있는 창틀에 장착하기에 편안하고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창문 스토퍼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냉방 성능은 제가 설치한 서재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집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서재에 별도의 발코니가 있는데 이 정도 공간은 충분히 커버하고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외부 온도가 약 30도인 가운데 에어컨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보면 26.2도에서 1도가 내려가는데 약 18분이 걸렸고 24.5도까지 내려가는데 약 37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하는 느낌은 10분 정도 지나면서 시원해짐을 느낄 수가 있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20분 이상 지나면 조금 춥다고 느낄 정도로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LG 이동식 에어컨의 기본 냉방 성능은 충분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이나 창문형 에어컨은 창문에 별도의 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열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차량열 기준 외부 온도가 약 29도일 때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서 내부 온도를 24.3도로 낮춘 상태에서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 1도가 높아지는데 약 22분이 걸렸습니다. 40분이 지난 후 온도는 1.7도가 상승해서 26도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단열 성능을 딱 잘라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원한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 숭숭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차가운 바람이 없어진 상태라서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10분 정도가 지나면 점점 더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식 에어컨에서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소음과 호수 뒤편의 발열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음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어컨을 켜지 않은 조용한 상태에서 비교 기준을 측정해보면 41dB 정도가 나오고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 말을 하는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할 때 60에서 70dB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제품이 인버터 에어컨이라서 소음이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있는데 강할 때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각 단계별로 5초씩 녹음된 소음을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소음 1차 측정은 바로 앞인데 바람세기 약에서 56dB, 중에서 59dB, 강에서 62dB 정도가 나옵니다. 이 차 측정은 실제로 제가 에어컨에서 떨어져서 일을 하는 책상에서 측정해보면 약에서 50dB, 중에서 52dB, 강에서 55dB 정도가 나옵니다.
3차 측정은 아내가 일을 하는 책상에서 측정해보면 약에서 45dB, 중에서 47dB, 강에서 50dB 정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4차 측정은 제 책상에서 소음을 줄여준다는 정음 모드를 켰고 약에서 48dB, 중에서 50dB, 강에서 52dB 정도가 나옵니다. 앞서 정음 모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수치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멀리 두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여드린 측정값을 본인의 사용 환경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에 먼저 측정한 비교 기준과 함께 표를 통해서 보면 수치상으로는 제법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기계음이라서 귀에 많이 거슬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정말 많이 소음에 둔감한 편이라서 이 정도면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평소에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녀석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스탠드 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이 연결된 실외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람색이 강에서 나는 소음을 5초간 들려드립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이 호수를 통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호수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저처럼 호수 부위의 열이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룸이나 더 작은 방에서 사용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적외선 온도계를 호수를 찍어보면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약간 따뜻한 수준인데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호수 옆에서 계속 있어 보면 열기가 딱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열은 호수를 통해서 창밖으로 잘 빠져나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온도 설정을 최저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조건과 온도를 높게 설정해서 온도를 유지만 하는 조건 두 가지에서 각 1시간씩 전력량을 체크했습니다. 이때 바람 세기는 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열심히 일을 할 때 1.02kWh를, 온도 유지 단계에서는 0.022kWh를 사용했습니다. 두 값의 평균으로 대략적인 전기세를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하절기에 적용해보면 월 11,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혹시나 1차 누진 구간을 넘어선다고 가정을 해도 23,45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날씨가 지금보다 더 더워지고 습해지면 전기세가 조금 더 높게 나오겠지만 전기세를 걱정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필터는 비교적 손쉽게 빼서 청소가 가능한데 이 극세 필터는 가볍게 솔로 먼지를 털어주면 되고 가끔씩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물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물 세척 이후에는 그늘에서 잘 말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디스플레이에 FL이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에어컨을 이동 또는 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응축수를 비워줘야 합니다. 뒤편 아래에 배수구 마개를 열면 에어컨에 남아있는 응축수가 있다면 배출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필터 관리는 비교적 쉬운 편인데 응축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 더 붙으니까 관리의 편의성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아참! 리모컨이 있어서 책상 앞에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LG 듀얼 인버터 이동식 에어컨을 직접 구매해서 냉방 성능부터 소음 발열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이동식 에어컨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서 7, 8월이 되었을 때 조금 다른 평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해본 바로는 이 녀석을 구매하느냐 마느냐는 이 녀석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이 녀석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녀석을 저도 계속 사용할 테니까 최대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